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화하는 부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배우자와 잘 사는 법, 딱 세 가지만 피하세요.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겁니다. 혹시 지금 배우자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거나 어딘가 답답함을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부부는 사랑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랑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오늘 제가 그 놀라운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매일 아침 저에게 여보, 오늘따라 더 예쁘네 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진심은 한 톨도 느껴지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 덕분에 저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행복한 부부관계의 첫 번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연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부관계에서 솔직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진심은 중요하죠. 하지만 100% 솔직함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망칠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칭찬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 아들,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 우리 딸, 정말 최고야. 이런 말들, 사실 조금 과장되어 있지 않나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섬세한 연기나 적절한 과장이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면 함께 살 수 있는 부부는 아마 없을 겁니다. 수없이 미워했다가도 다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연기를 통해 배우자를 안심시키고 더 밝은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부관계에서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 행동과 말만 조심해도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놀랍도록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제가 부부 상담을 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말과 행동을 피해야 할까요? 첫째, 배우자의 발작 버튼을 절대 누르지 마세요. 사람마다 유독 아파하거나 싫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신체에 대한 언급을, 어떤 이는 부모님에 대한 비난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이 발작 버튼은 마치 지뢰와 같아서 무심코 밟는 순간 관계는 파국을 맞이합니다.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이미 관계가 엉망이 된 후에야 아, 이걸 싫어했구나 하고 깨닫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 배우자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자기는 어떤 말이 가장 힘들어? 어떤 행동은 정말 싫어? 그리고 배우자가 싫다고 말하면 그 이유를 굳이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싫다는데 다른 이유가 필요할까요?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도 배우자에겐 엄청난 아픔일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배려해 줄 때 관계는 더욱 굳건해집니다. 저 같은 경우도 남편에게 저는 예쁘다는 말이 정말 좋아요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진심 없이 여보, 오늘 참 예쁘네라고 말해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행복하고 힘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배우자의 안심 버튼을 눌러주는 효과죠. 두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바로 상스러운 욕설입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아무렇지 않게 욕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어는 그 사람의 존재를 드러내는 집과 같습니다.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뜻이죠. 만약 여러분의 입에서 욕설이 나온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 욕설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배우자에게 욕설을 듣는다는 것은 영혼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행복한 부부라면 절대 욕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욕설이 오가는 부부관계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이 담긴 언어를 사용해야만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며 관계는 더욱 성숙해집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바로 상대방 가족을 들먹이는 행위입니다. 내가 부모한테 못 배워서 그래. 너희 아버지가 어떠셔서 내가 이런 모양이지 같은 말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의 근원, 즉 뿌리를 건드리는 행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어린 시절의 영향이 인생의 약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나머지 70%는 성장하면서 스스로 선택하고 배우며 변화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는 이미 원가족의 영향을 넘어 여러분을 만나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원가족을 들먹이며 존재 자체를 폄하하는 것은 배우자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안목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입니다. 만약 부부 사이에 아이가 있다면 어떨까요? 너희 엄마 아빠 집안이. 그래서 내가 이렇지라는 말을 듣는 아이는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로 성장하겠습니까? 배우자의 가족을 존중하는 것은 배우자를 존중하는 것이며 곧 나 자신을 존중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람직한 배우자상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우리가 바람직한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완벽하게 바람직한 배우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가장 바람직한 사람이겠지만 문제는 지금은 잘 맞아도 나중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싸울 때는 이건 사람이 아님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으니까요.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요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는 바로 인간성입니다. 흔히들 애는 자애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성이라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의 결과 같아서 평생을 함께합니다. 사람이 착하다면 그래도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인간성을 가진 배우자는 정말 중요합니다. 속마음에 악한 것이 없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때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파트너의 핵심입니다. 둘째는 나를 깊이 사랑해주는 마음입니다. 연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는 것도 좋지만 나를 깊이 사랑해주는 사람과 사는 것이 최고다. 왜 그럴까요? 나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나를 위해 뭐든지 해주겠다고 나서는 사람과 함께할 때 삶이 훨씬 편안하다고 합니다. 물론 상대방의 사랑을 이용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랑이 어떻게 일방적일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보여주는 사랑에 감격하고 나 또한 그 사랑에 보답하며 서로를 돌보는 것이 진정으로 합한 사랑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셋째는 평균 이상의 합리성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공격적인 방식으로 사랑하거나 오직 자기 방식대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 후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너무 일방적이야 라고 느끼면 정말 곤란하죠. 누구라도 납득할 만한 방식으로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함부로 통제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합리성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기본적인 태도와 직결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입니다. 물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언제 아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20대, 30대 때 아무리 건강해도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 모두 중요합니다. 요즘 세상에는 마치 모든 사람들이 환자 같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강박, 불안, 쇼핑 중독 등 다양한 모습들이 보이죠. 하지만 사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오히려 환자일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괜찮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지내는 사람이라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육체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골골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자주 관리하기 때문에 큰 병에는 오히려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강인한 사람은 앞으로도 강인할 가능성이 높죠.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평균적인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만나면서 아픈 순간도 있었지만 건강한 순간이 더 많았고 자기 관리를 꾸준히 잘하는지 등을 살펴보세요.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말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배우자가 메워줄 수 있거나 내가 배우자의 부족한 부분을 일부 메워줄 수 있다면 우리는 함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미혼 남녀분들이 이 사람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묻곤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단 한순간만 보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여러 관점에서 다각도로 살펴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머릿속에는 논리와 합리가 부채살처럼 펼쳐져서 시원하게 인생의 바람을 불어줄 것 같지만 인생에는 늘 변수가 생깁니다. 9년 사귀다 3개월 만에 운명처럼 만나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고 3개월만 사귀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혼은 정말 해봐야 아는 겁니다. 결혼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갔다 오더라도 일단 가보세요. 물론 이혼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저는 직접 겪어보지 못해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는 홀로 늙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아파도 불안해도 한 번쯤 결혼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입니다. 결혼식이라는 것은 일종의 기쁨이자 아름다운 퍼포먼스입니다. 삶의 중요한 절기와도 같아서 이 과정을 겪어보면서 지금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새로운 경험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의 의미 있는 점을 찍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애 과정 속에서 한 번쯤 결혼이라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혼식도 하십시오. 제가 직접 이혼식을 만들어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사회에 공개적으로 공표하는 것입니다. 우리 혼인했습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인정받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혼은 마치 칼에 찔린 것처럼 고통스럽게 몰래 합니다. 평생 흠이 될까봐 가리고 숨기며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 서로 감정 해소가 안 되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너는 흉악범이야. 라며 미워하는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혼식은 공개적인 승인 과정을 역순으로 밟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이들이나 가족들도 참여하여 서로 어떤 점이 좋았고 힘들었는지 이야기하고 이혼 후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 덕담을 나눕니다. 심지어 결혼 반지도 역순으로 교환하기도 합니다. 마치 연극처럼 깔끔하게 사회적으로도 공인된 헤어짐을 갖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혼식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감정적으로도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서로에 대한 미움이 줄어들고 삶에 대한 개운함과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최근 발달 심리학자들은 인생이 너무 길어져서 이혼이 하나의 발달 과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혼이 많아진 세상입니다. 그러니 이혼을 너무 아프거나 흠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알려질 일이라면 차라리 초반에 밝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내가 이런 경험이 있지만 나에게는 당신이 첫 번째 사랑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재혼자와 초혼자가 결혼하는 비율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재혼자는 첫 번째 아픔을 통해 결혼 생활에 굴욕이 생겨 상대방을 덜 아프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젊은 커플들 중에 이것만은 정말 못 참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좋은 점이 많으니까 결혼해서 고쳐보지 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결론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못 고칩니다. 그렇게 극도로 싫어할 정도라면 고쳐야 할 정도가 커야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고쳐져도 상대방은 안 고쳐졌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민감성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민감성이 커지면 작은 것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여 크게 느껴집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노력하는 부분은 이 민감성 때문에 무효화되어 버리죠. 그러면 노력했던 배우자는 힘이 빠지고 두 번째 노력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을 고치려 하기보다 내가 가진 민감성을 낮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래 살아가고 잘 살아가는 부부들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를 훨씬 더 많이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작게 달라져도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내가 크게 달라지는 것에는 스스로 감동합니다. 내 배우자의 흠과 결을 내가 달라지는 방식으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진정한 비결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것을 배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대화하는 부부 채널에서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부부관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진짜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